대출을 이제는 뭐 막아버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보다 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기자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은행들이 돈을 떼우는 도매금리 자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금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은행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지기도 한 데다가 정부가 가상금리를 올려라.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라는 게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막 몇 %씩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이때 가상금리를 올리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온갖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올해 거래하셨으니까 0.1, 카드 써주셨으니까 0.3,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각종 우대금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잘 기억해 보시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후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맞아. 그때는 정부가 은행들의 폭리 취하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혜택을 어디 주기만 해봐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도매금리 돈을 떼와야 되는데 은행들이 돈을 떼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적금을 맡긴다. 그러면 내 돈 같은 것들 이런 돈을 모아서 대출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이쪽에 이자를 주고 저쪽엔 대출 금리를 받으면서 그 마진을 챙기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채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정말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떼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채 금리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의 금리가 5%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다라는 건 그 이외의 나라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밑에 하위 계열에 있는 공사채 이런 것들 다 팔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팔리는 은행채, 회사채 이런 것들은 훨씬 높은 금리를 줘야 사람들이 사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게 5% 주는데 내가 왜 너한테 6%만 받고 돈을 꿔줘야 되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동일한 5%면 돈을 안 꿔줄 거고. 그래서 은행들이 자본을 끌어오는 원가가 올라가고 가상금리를 높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얹어서 대출을 받는 우리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님, 가산금리를 왜 높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가산금리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요? 가상금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의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금리는 변동금리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코픽스 기준 플러스 우리 은행은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붙여요 할 때 우리 은행에서는 마진을 요 정도 붙입니다 해서 얹어서 대출 상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 마진의 폭을 상반기 은행들 가운데에는 우리 미치고 장사한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물론 믿진 않습니다. 미치고 하는 장사는 없어요. 많이 못 남긴다 옛날처럼 정부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을 텐데 그 룸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좀 챙길 거 챙겨도 정부가 놔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조건이 나빠진 건데 하지만 또 굉장히 과장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최상단이 7%다. 이제는 8%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숫자고요. 아마 은행에 가시면 대부분의 그냥 회사를 다니시는 맞벌이하는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4% 후반 정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절대 낮은 금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몰려있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아마 대기업 기준으로 한 6%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상단이 여기까지 갔어요. 이거는 기자들은 제목이 기사가 팔리게 써야 되니까 뭐 7% 8% 붙입니다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대출 여건이 나빠졌고 실제로 대출 잘 해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대출할 때 굉장히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게 하반기의 상황이니까 실탄이 없고 집값이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지금 보합하는 것 같고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가상금리를 높여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은행이 그렇게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은 조금 붙여도 되지만 대출이 온갖 대출이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면 상품 판매가 더 그쵸. 어려워진 거죠. 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도 대표적인데 그거 정부에서 먼저 만든 거거든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대출을 정부가 먼저 만들었어요. 1월 30일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30대, 20대들 돈이 없으니 장기간 나눠서 갚으세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은행들도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었더니 혼났잖아요. 아, 그 은행은 좀 황당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이 좀 부담스러운 가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자리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은행에서 네. 문자 오면 무섭죠. 맞아요. 네. 지금 뭐 7% 뭐 이런 식의 숫자는 그렇게까지는 네.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즘은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분위기가 네. 더더욱 집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는 그러면 결국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네. 살 수 있게 실탄이 확보가 되거나 금리가 견딜만 하거나 아니면 이 금리에 들어가더라도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냥 횡보하면서 보합 이대로 쭉 갈 것 같고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노원구 같은 지역에 매물이 쌓이는데 소화가 안 된다. 워낙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만 아파트가 157만 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전체의 10%가 노원구에 있어요. 이게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15만 8,686세대. 와.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집을 내놓으면 여기는 비교해서 볼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죠. 그쵸. 노원구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송파구도 왜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거론이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 아파트 많은 동네가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12만 973세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특정 구, 특정 지역 아파트를 강북에서는 노도강 할 때 노원구의 어떤 아파트, 강남에서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자주 거론을 하는 이유가 워낙 거기 많고 거기에 소위 대장주라고 불릴 만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매물이 쌓이는 속도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날 텐데 서울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매물이 쌓였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 혹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그 경계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보지도 않고 영끌했다 이런 지역은 진짜 일부는 네. 던지는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을 내놓는 사람들, 정말 집을 던지는, 이 대출을 감당하다 못해 던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요즘 이제 금리가 높고 여러 가지 어떤 보합세 네. 시장에서는 갈아타기 수요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글쎄요, 저는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매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다주택자 중에 만약에 내가 저금리 때 빌려서 집을 사서 세를 놓든 투자를 하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서 버티기 어려워서 던진다. 이 물량이 그렇게 많을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무리해서 사서 이걸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내놓으면서 수익을 추구했을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저금리 때 빌려서 집을 사서 집을 여러 채를 굴리고 있었는데 금리가 그분들도 오르셨겠지만 네. 그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줄었어요. 작년 이후로 네.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고 하면서 그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1주택자들의 네. 어떤 수요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매물이 쌓인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근간은 전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평론가님께서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하다면도 평범할 수 있는 그렇죠. 30대 직장인이시잖아요. 40대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께서 30대로 네. 30대인 걸로 해주시죠. 30대 외모가 30대시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좋아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딱 그 나이대 직장인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렇죠. 저처럼 30대 직장인들 네. 제일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아진 집값에 대해서 항상 경제 전문가로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 기자로 또 일하시면서 네. 20년간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쭉 다 보셨잖아요. 네. 근데 현재 어떤 올라간 집값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네. 비정상적인 건 맞죠. 집값에 대해서 보는 여러 가지 시선과 감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당위의 개념이 하나 있을 거고 하지만 현실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이게 시장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진짜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너무 고민을 할 텐데 저도 현장에서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울 안에서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의 집값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한 동작구에 한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84 기준으로. 그리고 서초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치죠. 그때 그 서초구 아파트들은 이제 다 재건축이 됐습니다. 네. 가격 차이가 엄청 커졌는데 네. 그때는 양쪽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억 원 정도? 물론 그때 기준으로, 그때 물가 기준으로 1억 큰 원이면 돈이지만.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때는 이거는 살아생전에 불가능해. 넘사벽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택의 여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 그냥 여기서 빚 없이 내가 모아서 산 걸로 여기서 살래. 이 동네가 좋아서 여기서 살래. 못 가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가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기 사는 그런 수요가 그때는 제 주변에 체감적으로도 훨씬 많았어요. 네. 그리고 가려면 갈 수 있어. 약간 빚 얻어서 무리하면 갈 수 있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그런 집들 많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한 10년, 20년 흐르고 보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시계를 더 뒤로 돌려보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네. 반에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애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했던 이 스펙트럼이 최근 들어 초등학교에 가보면 지역별로 종사하는 직업, 다니는 회사, 가구별 소득 수준이 굉장히 균질해졌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계층이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동네에서 끼리끼리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고 상호 간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질 테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대나 사회나 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열에 원하는 대열에 끼지 못하면 분노지수가 올라갈 테고 이 대열에 나는 끼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지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하는 말들이 툭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뇌가 있는 건가? 이런 발언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정서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근데 우리끼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정책이 들어가 줘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우르는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데.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단연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집값 실러간지를 보셨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을 또 담아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